음,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예, 얘기를 하다가 잠시 끊었었는데 사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말 중에서 음, 꼭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이 한 음,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성대모사가 이게 될려나 모르겠다. 이 말버릇처럼 나오는 거 있죠, 왜? 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뭐 드론, 할로윈 안 똑같죠? 할로윈이라고 그러네. 할로윈? 네. 예. 할로윈이라고 안 해. 할로윈이라고. 그런가요? 할로윈이 아니고 음, 헬로윈. 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드론, 음, 할로윈. 이건데요. 이 참고로 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그 인파 관리를 얘기하는 예, 거.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우리가 매우 부족하고 거기에 맞춘 제도가 없다. 뭐 연구 개발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는 드론을 통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화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드론 이야기하는 이유가 상황 파악을 좀 잘하자? 뭐 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는 이 헬로윈 행사는 매년 있었잖아요. 음, 그 현장에 CCTV도 충분히 음, 있고 그리고 또 신고 전화가 당시에 80번 가까이 음. 있었잖아요. 그 예. 깨알 상식으로 드론은 이태원에 못 띄웁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거의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렇겠네. 대통령실이 거기 있어서 경호 문제 때문에 뭐 그,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음, 뭐 비행 금지구역 풀어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마치 기술력이 부족해서 음,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이 참사를 막지 못한 것처럼 음. 그 생각을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방향으로. 어, 처음에는 그 법과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안 통하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안 음, 통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문제. 음, 이걸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좀 말이 좀 길죠? 자, 소장님.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진짜 더 열받게 만드는 이 한독수 총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윤석열 음. 대통령 이야기는 더 많은데, 그냥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한덕수 이 양반은 워낙 많아가지고요. 뭐, 어떤 걸 할까? 줄일 게 없죠. 나 정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거 뭐, 그래도 별로 최근도 아니에요.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내용만 음, 하겠습니다. 음, 음, 여기서도 역시 주최 측 없이는 음. 경찰의 통제권이 없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없고 예방 활동도 할 활동을 할 수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런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외신 기자들 앞에 앉혀놓고 공식적으로 하는 그 말이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말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0만 명이 있어도 이념의 차이가 없고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리스크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이거 대한민국 총리 맞나 싶어요. 저도 그 영상 응, 봤어요. 그 영상 봤는데 그런 얘기는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냐면 그 한덕수 총리가 응, 어,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 예를 좀 응, 들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2010년도에 그때 그 탄핵 촛불 예, 집회 때 100만 우리 이제 이쪽 진보 쪽 예, 100만 그리고 태극기 집회 쪽에서 뭐 한 10만 정도? 뭐 이 정도 나온 응,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이 충돌한다는 그런 이념의 충돌이라는 응, 그런 그 현장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때 경찰이 진짜 적절하게 통제를 응. 잘했어요. 인원 통제를 잘해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거든요. 뭐 참여 인원들도 응, 응, 그랬죠. 응, 응. 안전, 안전, 이렇게 막 부르고 맞아요. 댕겼죠. 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음, 대한민국이 뭐 경찰 치안이라든가 뭐 음, 안전에 대해서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렇죠, 가장 그렇죠. 안전한 나라라는 음,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건데, 음, 반대로 음. 어떤 이념의 차이는 없는데 그 유럽에서 가끔 있죠. 그리고 또 뭐 동남아에서도 좀 가끔 아, 뭔 있는 얘기인지 알겠어. 일인데, 그죠? 응, 축구장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많이 응, 벌어져요. 유럽 같은 응, 경우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보러 간 응.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그 축구장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 그 응, 지역 팀 응, 응원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졌어. 자기 홈팀이 응, 졌단 말이야. 막 열받아가지고 좀 응, 뭐 홀리건 네, 비슷한 뭐 그런 짓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다치고 사고가 나는 응,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한덕수 총리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한 것 응,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기자회견 장소에 그 유럽 쪽 예,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응, 사고들에 대해서 그 기자들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한덕수 총리 이 양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념 얘기를 응.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자들이 진짜 열받았구나. 열이 받은 것 같아. 화가 응,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 외신 기자들이 이 질문이 아니라 이게 화를 내면서 한국 정부의 그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응, 따져 물으니까 이 한 총리는 자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응, 기자들이 이제 진짜 화가 나고, 응, 뭐 말은 뭐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임이 없다 그러고, 응, 그게 또 뭐라 그러면 또 무한 책임입니다고 응. 얘기하면서 또 책임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기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외신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을 그냥 비하하고 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외국인 26명이 참사로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예, 거죠. 기자 입장에서는 남의 얘기가 음,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자국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기자들은 따져 묻는 거였다고 더라고요. 그 당시가. 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따져 묻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정부가 제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모든 것이 죽은 사람 책임이냐? 음, 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국격 떨어지는 소리, 뚝뚝 떨어지는 소리 나는 그런, 아우, 정말, 이건 기자회견 자체가, 아유, 참, 참 외국 언론사라 그 우리나라 음, MBC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참 답답했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이 꼴통 보수 쪽 음, 이쪽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희생된, 그러니까 음, 사망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수 총리는 차마 아니라고는 못하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누구 책임이 되냐, 뭐 음.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계속 말을 빙빙 돌리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유, 씨,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돼요. 뭐 왜냐면 음, 외신 그 기자 음, 회견에서 이 기자회견이 본인이 자처해서 음, 본인이 얘기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자회견이 어, 아니잖아요. 어? 갑자기 잡혔고, 더군다나 그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총리실에서 해결하라고 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맡아서 했는데, 아니 무조건 해라. 왜냐면 그때는 그 외신에서, 이 발음이 제가 잘 네. 나올지 모르겠지만, Ghost this right leader, World most this white leader. 아, 좀 혀가 좀 들꼬부라져가지고. 어쨌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혐오받는 대통령,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어, 대통령실에서는 그 똥줄 탔죠. 그래 총리실에 계속 압박을 하는 음, 거죠. 좀 빨리 막아라. 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욕받이 하러 간 음,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개인으로서의 한덕수는 정말 가기 싫은 자리였었고,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대한민국 총리잖아요. 그죠. 서열 2위입니다. 3위인가? 농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총리가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렇죠. 예? 총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거에 이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에이, 뭐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감합니다. 평가를 해야 하나.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정말 백지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백지 상태가 됐겠죠. 그때까지 경찰도 책임 없다로 중무장하고 있을 때니까 뭐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쭉 나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12 상황실 녹취록이 딱 나오니까 외신 기자들한테 난타를 당한 거죠, 완전히. 뭐 제가 제일 민망했던 게 뭐냐면요. 이란에서, 이란 외무부 쪽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이거 외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이거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반박이잖아요. 이거 엄청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란에서. 이란 국민이 5분이 돌아가셨어요.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지 되게 그 이란 쪽에서는 한국 정부한테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 했는데 뭐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한국 정부 그러면 뭐냐 저기 누구 탓이냐 막 이러면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항의를 합니다. 이란 정부에. 항의를 해요? 예. 왜 그렇게 한국 정부 탓을 하냐. 이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그러는 건지 참 더 짜증나는 건 나 정말 영어를 내가 잘 모르는데 인시던트라고 외신 기자회견에 써놓은 거예요. 디제스터가 아니라 인시던트. 그러니까 참사가 아니고 작은 사고, 작은 사건. 그리고 한덕수는 계속 사고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요. 근데 외신 기자들은 계속 참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돼, 이건.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애초에 이 꼴통 보수의 논리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참사라 그러면 윤석열 책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사고로 하자. 그러는데 참사와 사고의 뜻은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 사고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 이런 그 우리나라 그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 사고는 발생의 원인이 참여자에게 있을 수 있고 참사는 아무 잘못이나 원인 제공 없이 피해를 입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사라 했을 때도 그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뭐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갑자기 뭐 길 가다가 뭐 벼락을 맞아서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 이 꼴통 보수들의 논리로 본다면은 무조건 참사라 그러면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사고를 버텨야 된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아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죽어도 지금처럼 뭐 논란이 될까 봐서 이거 사고다. 뭐 그래야 그렇게 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사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보수의 의미가 그런 겁니까? 절대 아니죠. 이게 아마 세월호 참사 그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도 같은데 이게 그런 그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하고 다른 점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정말 참담하죠, 이건. 맞아요. 자, 소장님, 우리가 뭐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또 제일 열받게 하는 그 1순위 이 사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네. 진짜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입에서 욕이 나와요. 자, 우리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죠 좀. 이 사람은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깔고 살아. 법조인 출신인데. 우려할 수준의 인파가 아니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보도에 따르면 뭐 13만 뭐 추정 인원이 인파가 뭐 그 이상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찰 인력이 더 있었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거 제일 미친 소리예요. 이거 미친 소리 이거 톡입니다. 톡. 아니 뭐 경찰이 있어서도 아니 그러면서 이거와는 또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을 또 바로 해요. 경찰 인력이 있어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소요 집회 때문에 경찰 병력이 분산됐대요. 그날 다른데 소요가 어디 있었어요? 그 집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또 이 자체가 또 거짓입니다. 왜냐면 집회가 맞아요. 9시 좀 넘어서 끝이 났는데 맞아요. 경찰 병력들이요. 거기서 바로 철수해버렸어요. 맞아요. 삼각지에서 그 9시에 그때 시간이면 그 시간이면 이미 신고들도 많이 네. 들어왔던 시간들인데 접수가 됐던 시간들인데 아니 집회 장소에 가서 못 온 게 아니라 거의 집회 끝나고 철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삼각지에서 이태원 걸어가면 10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조인이어서 그런가? 판사라서 그런가 해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법정에선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 태도거든요, 이게. 이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자기 책임 면제를 위한 태도입니다, 이게. 태도를 안 보고 싶은데 정말 이 사람들 정말 태도를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 아까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한 얘기 중에 가장 그 탑 미친 소리 탑 그 경찰 인력이 있어서도 참 이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 2명만 있었어도 통제가 됐다. 한 명만 있었어. 한 명만 있었어. 양쪽에다 위아래로 폴리스 라인 거놓고 가운데 이렇게 그렇죠. 우측 통행하게 만들었어. 통행 방향을 달리했으면은 참 이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그런 그 아주 불손한 태도인데 누군가 이 보고서는 써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그 할로윈 축제 그 전에 그 축제 기간 전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그 작성해서 그 언론사에다 뿌린 그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17만 명이 왔었다. 올해는 30만 명 이상이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 벗고 하는 첫 축제니까요. 네, 그렇죠. 30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진짜 그 질서 유지에 그 총력전을 펼쳐서 지켜야 된다. 경찰이 이렇게 보도 자료를 돌렸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예년만큼 정도밖에 안 왔다? 실제로 지금은 예년에 비해 2.5배? 2.5배가 더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작년 할로윈 날 8만 명이 왔었는데 2.5배면 몇 명이야? 18만 명? 한 20만 명? 이 정도가 지금 왔었다라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그 이성만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태원역에서 하차 인원 그걸 보면 되잖아요. 작년보다 하차 인원만 딱 2.6배. 이게 같은 날 발음도 안 돼. 할로윈 때보다 이건 뭐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통계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게 그 예년만큼 왔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한 사람. 막 화가 나니까 막 혓바닥도 꼬이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 장관이 뭐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나? 제가 보기에는 혼자 지어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거짓말 뭐, 잘하니까.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요. 왜냐면 거기서 지어서 했다는 얘기가 이 과장이 아니라, 네, 네. 어, 이거는, 이 참사는 거기 온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있잖아요. 딱 자기가 거기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실만 자기가 인지를 해요. 이게 나머지 귀로는, 이게 나머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인지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듣고 싶은 말 네. 듣는 거. 예년만큼 왔다고 해도 음, 그 예년에는 경찰 배치가 음. 제대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아무 사고 없이 그 질서 유지가 잘 됐지 않습니까? 진짜 이 미친 인간들이에요, 이거. 이게 작년에 투입된 경찰 플러스 공무원 인력이 4,500명이 투입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된 거고요. 올해는 어쨌든 자기들이 경찰력을 늘렸다는데 경찰 130명이고요. 뭐 마약반 절반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경찰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 안전요원이 한 명도 투입 안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 BTS 공연 때도요. 네네. 그때 부산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공무원이 아마 3,000명 정도 투입됐고 경찰 특공대가 1,300명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렇게 투입됐고 당시 그 퇴진 집회 측에 김용민 이사장이 집회를 했는데 행진을 못하게 계속 경찰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대요. 행진을 하면 경찰력이 빠지니까 행진을 좀 자제해달라. 왜냐면 그 당시 부산은요, 완전, 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계엄령 수준이었어요.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부산 BTS 공연보다, 그러면, 서너 배가 더 오는 것도, 이태원이라는 것도, 또 좁은 골목길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 다 본인들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은 왜 한 명도 안 내보냈다? 용산구청이나 이런 데서 왜 대비를 안 한 건지, 나 용산구청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할 거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참사가 났죠? 할 거 다 했는데?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 지금 할 거 다 했다고 했어. 진짜 그 관련 책임자들 하나하나 다 얘기할수록 내가 지금 제가 여기 방송에 못 하는 사람들이요. 그 용산구청장,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 얘기는 여기다 안 썼어요. 내가 일부러. 아 정말 속 터져요. 그 사람들 진짜. 아이고 속 터지는 마음 이해합니다. 자 소장님 이제 우리 대망의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책임자 이야기 할 때 사실 거의 나오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비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지점을 좀 짚고 가고 싶은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 명도 아니고 무려 죄송합니다. 무려 158명이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냥 이건 소위 말해서 멘붕이 나는 상황이에요. 진짜 슬픈 상황인데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차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한 자기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더 열이 받는 거예요. 많이 우리 영웅님들도 뭐 많이 그 보신 내용이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경찰이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검찰 측의 셀프 감찰과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검수완박, 이거 원래는 그 검찰 정상화가 맞는 이름이고 명칭이고, 이 검수완박 얘기를 합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지금 언론 보고 안 수준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를 너네가 즉 이제 국회죠. 국회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뭐 이 투덜이 스머프 수준이라 그럴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검찰이 물론 그 1차 어떤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왜 검수완박 얘기가, 그게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네요. 뭐 생각해보니까. 근데 더 웃긴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네. 이야기 할 때 그 네. 다음 할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검수완박 얘기로 맞장구를 쳐줬죠. 하여튼 그런 프레임 만드는 데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 한동훈 장관이 역시 뭐 윤석열 정권의 실세가 맞긴 맞나 봐요. 뭐 정진석이 어느 쪽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냥 알고서 알아서 긴 거예요. 참 대단한 인간들이죠. 이 12구 참사 그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 짐 비대위원장이, 그럼 일단 그 검수완박부터 개정하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니 이게 도대체 제가 이거 이 국정조사하고 수사는 별개죠 이거. 검찰 수사하고 전혀 별개로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이 수사하던 특검이 수사하던 국정조사는 병행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국정조사는 안 받고 경찰과 일선 소방 쪽으로 이제 모든 책임을 떠넘기라고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야당. 뭐 이런 식으로의 그 프레임까지 만들고요. 니네 탓이다. 뭐 그런 탓까지 하려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이게 정치 공작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치트키다. 예, 이게 검수완박 이 카드가 일종의 치트키라고 꺼내는 건데 이게 아마 국민들의 지금 슬프고 아픈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신호가 아닐까 이게 다른 알람을 울릴 수 있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도 정쟁하지 말고 애도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장관이 검수완박으로 싸움을 거는 거죠, 이건? 아니, 검찰이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법무부로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뭐냐면 희생자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도 대응하고 있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게 또 법률 자문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률 자문을 해주겠다라고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한테는요, 배상 상담은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뭐 함부로 배상될 수 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이게. 또 돈 가지고 난 진짜 또 장난. 아유, 이 겉으로는 진짜 이게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 또 그렇게 또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세월호 3사 때 우리가 이거 한두 번 겪었습니까? 진짜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고 너무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진짜 말문이 막히는데, 뭐 애도 기간, 추모 기간 이렇게 정해놓고 빠르게 장례비하고 위로금 지급하고 끝나겠다. 뭐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지긋지긋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이놈의 윤석열 정부도 그걸로 그렇게 끝나겠다,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애도는 마음속에 슬픔을 같이 하고 왜 돌아가셨는지 어? 알고 그래야 비로소 또나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행정에도 극장에도 일주일 만에 애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다른 일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욕 나오는 거 지금 무지 찾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 연구원 여러분, 우리 사무차장님 열 좀 식히고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필요합니다. 네. 자, 2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